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양국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배경과 그 의도를 파악 중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관계 파탄까지 언급한 푸틴 대통령의 이례적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도 비교적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고 무슨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와 협력 아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기가 아닌 군수물자 위주로 지원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어떤 배경 아래 왜 이런 경고성 발언을 내놨는지 의도를 파악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러시아가 사실상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보고 사전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군비 증강을 위해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입하고 다연장 로켓포 천무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무기 수출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2022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 및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명확히 밝혔는데요.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조 바이든 정부 핵태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보통 한 정부에서 한 차례 발표되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견되진 않지만 대북 억지에 있어 난제를 제공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The NDS is also clear-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핵 이외에도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기조는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핵태세 보고서와도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위협의 경고를 보내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억지 역량 강화가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으로 관련 협의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동맹국과 전략자산 전개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만 건 넘는 거래를 다 뒤져서 이상 거래를 뽑아낸 뒤 자금 흐름을 따져봤는데요. 외국인은 본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었죠. 불법 외환 반입이나 환치기, 탈세 같은 위법 혐의만 500건이 넘었고 국적별로는 5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기에 어떤 대응 방침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입은 집값이 뛰기 시작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는데 외국인 매수 비율은 지난해보다 올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 규제도 다주택자 중과세도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6월부터 2만 건 넘는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10,000 넘는 외환을 반입할 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 거액의 현금을 직접 들고 와 서울에 4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출처 불명의 돈으로 경남 일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19채를 산 싹쓸이형도 있었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위법 혐의 거래 중 중국인이 300여 건으로 전체 55%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 동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과거 경기 수원 시내 주택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과정에서 빚어진 이 사회적 갈등이 박병화의 출소를 계기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한 출소 후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박병화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수원 시내 원룸촌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을 확정받은 박병화는 수감 도중 20대 임신부를 성폭행하는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습니다. 현재 충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가 조만간 만기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오면 불안해지. 우리 신우가 어떻게 할 수는 거고. 그렇지. 우리 오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리 형을 마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지를 수도 있는 거고.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주민 불안이 가중되자 국정감사장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 기준을 좀 만들어서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의 있게 보면서 중앙정부와도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이 박병화의 출소를 계기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병화의 수원시 거주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오는 3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며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소식은 서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5,92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나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31명, 위중증 환자는 25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환자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9로 집계됐습니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데 2주째 1을 넘은 겁니다. 서서히 확진자가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겨울철 재유행을 앞두고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나섰음에도 고령층을 제외하면 호응은 낮은 실정입니다. 18세에서 59세 일반 성인에게도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첫날 10만 4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는데 이 가운데 18세에서 59세 일반 성인은 2만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실제 접종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3.2%,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감 동시유행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주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5배에 가까웠습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코로나 개량 백신 3종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실내 전파를 막기 위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